최 이사와의 복수전. 판교 테크노밸리의 안개는 영화에서처럼 운치 있게 밀려오지 않는다. 묵직하고 축축하게 내려앉아 유칼립투스 대신 아스팔트와 타오르는 벤처 자본의 냄새를 풍긴다. 오전 6시 45분이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귀를 기울이면 시동 지하 서버실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듯한 그런 아침이었다. 나는 이 시간을 사랑한다. 테슬라와 제네시스 군단이 몰려와 말차 라떼와 근거 없는 자신감의 파도를 일으키기 전 이 캠퍼스가 온전히 내 것처럼 느껴지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광장 외곽을 돌며 조경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먼저 떠난 남편 상훈 씨는 회사의 수국 상태를 보면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관계 시설이 고장나면 다음 차례는 현금 흐름이 막히는 법이니까. 나는 현재 버텍스 AI가 입주해 있는 본관, 정문 앞에 멈춰섰다. 6개월 전 꼭대기 3계층을 임대한 요즘 뜨는 스타트업이었다. 그때 그것을 보았다. 벤틀리 컨티넨탈 GT. 무광 블랙 래핑에 휠 하나가 내 첫 전세 보증금보다 비쌀 것 같은 커스텀 휠을 장착한 차였다. 그 차는 주차 공간 2칸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주차되어 있었다. 그냥 2칸도 아니었다. 하역구역 빗금 친 곳과 내 지정 주차구역이었다. 바닥에 희미하게 임정숙 전용이라고 스텐실 처리된 그 자리 말이다. 나는 수많은 공사 현장을 거쳐온 보온병에 담긴 블랙커피를 홀짝이며 그 뻔뻔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엔진은 여전히 열기를 식히며 틱틱거리고 있었다. 마치 내 아스팔트 위에 앉은 멍든 딱정벌레 같았다. 갑자기 로비의 자동문이 열렸다. 오만한 30대 테크 임원, 각성제 중독이라는 키워드로 AI가 생성한 듯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너무 꽉 끼는 조끼, 양말 없는 로퍼, 양손에는 아이폰 2개를 쥐고 있었다. 그는 버텍스의 새로운 운영 이사, COO, 최민준이었다. 홈페이지에서 패러다임의 파괴 따위의 문구와 함께 실린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최민준 같은 남자들은 수표책이나 소환장을 들고 있지 않은 이상 40대 넘은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는 내 튼튼한 가죽 작업화와 캔버스 재킷만을 훑어보았다. 그는 내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를 보았다. 어이, 거기! 그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소리쳤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시설팀 맞죠? 아니면 발레 파킹인가? 아무튼. 그는 내게서 5미터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휴대폰을 스크롤했다. 스크럼 회의에 늦어서. 주차 좀 다시 해놔요. 휠 긁으면 직장 잃을 줄 알고. 그가 차 키를 던졌다. 그것은 무심하고 거만한 언더핸드 투구였다. 묵직한 스마트 키가 아침 안개를 가르며 날아왔다.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았다. 그 짧은 순간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키를 잡을 수도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도 있었다. 그가 서 있는 아스팔트와 그 뒤의 건물. 엄밀히 말하면 그가 내뿜는 향수로 오염되고 있는 이 공기까지 내 소유라고 말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플라스틱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나는 경쾌한 파열음을 지켜보았을 뿐이다. 키는 바닥을 미끄러져 수국에서 떨어진 물이 고인 웅덩이에 처박혔다. 최민주는 스크롤을 멈췄다. 그는 열쇠를 보더니 다시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이 순수한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 돼라는 말을 들은 유치원생의 표정이었다. 귀 먹었어요? 그가 꾀소리를 질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장 주워. 저게 3억짜리 차라고. 나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견인 구역에 주차하셨네요.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납작했다. 남편을 묻고 상어떼 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열쇠 떨어뜨리셨어요. 내가 당신한테 던진 거잖아. 당신 직원이잖아. 그가 내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다가왔다. 오래된 에너지 드링크와 비싼 로션 냄새가 났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기 운영이사야. 당신 같은 사람 밥줄 끊는 건 일도 아니라고. 나는 미소 지었다. 상냥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다리 저는 가재를 지켜보는 포식자의 미소였다. 차를 옮기는 게 좋을 겁니다, 최 이사님. 이 도시 견인차들은 아주 악랄하거든요. 직함 따위는 신경 안 씁니다. 웃기고 있네. 그가 뱉듯이 말했다. 그는 몸을 굽혀 웅덩이에서 열쇠를 낚아채 바지에 닦았다. 그냥 거기 둘 거야. 손대기만 해 고소할 테니까. 관리업체에 전화해서 오늘 점심 전까지 당신 자르라고 할 거야. 이름이 뭐야? 김씨? 이씨? 정숙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정숙씨. 이력서나 새로 쓰시지. 당신은 끝이야. 그는 벤틀리를 주차선 위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건물 안으로 씩씩거리며 들어갔다. 그의 애고를 상징하는 검은 기념비 같았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시 그곳에 서 있었다. 심장은 뛰지 않았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투명한 명료함이 나를 감쌌다. 그는 나를 고용된 직원이라 생각했다. 자신의 성공이라는 기계 속의 유령 정도로 생각했다. 참고로 중년의 미망인이 건방진 테크브로를 어떻게 조각조각 분해하는지 보고 싶다면 구독 누르고 좋아요 부탁한다. 팀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지금부터 풀썰은 아주 뜨겁다. 하지만 진지하게 지금 알림 설정해라. 나중에 법적 소환장이 날아들기 시작하면 알림을 놓치고 싶지 않을 테니까. 자, 다시 그 난장판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견인차는 부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건 너무 쉬웠다. 그건 국지전일 뿐이고 나는 전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메모 앱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다. 제목은 프로젝트 벤틀리. 나는 서비스 출입구로 걸어가 마스터키 카드를 긁었다. 단지 내 모든 문, 모든 서버실, 모든 기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카드였다. 나는 기계실 뒤편에 숨겨진 4층 내 사무실로 향했다. 유리벽도 빈백 의자도 없는 소박한 곳이다. 단단한 오크 책상 하나와 광장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 그리고 땅 문서 원본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을 뿐이다. 창문 너머로 아래쪽에 벤틀리를 내려다보았다. 내 사유지에 묻은 얼룩이었지만 동시에 선물이기도 했다. 최민주는 방금 집안 대청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바로 명분이었다. 그는 새를 들어 산다는 이유로 자기가 성의 왕이라고 착각했다. 돌을 소유한 성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잊은 채 나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버텍스 AI의 임대 계약서를 불러왔다. 3년 전 그들의 전임 CFO였던 마커스라는 예의 바르고 신중했던 남자와 협상한 두꺼운 문서였다. 지금은 떠나고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원하는 내용을 찾을 때까지 페이지를 넘겼다. 제14조 C항, 주차지역권 및 자산관리 수칙. 깨알 같은 법률 용어를 훑어내려갔다. 가슴 속에 서서히 온기가 퍼졌다. 오, 최민준 이사. 당신은 그냥 내 자리에 주차한 게 아니야. 계약 위반 구역에 주차한 거지. 벤틀리가 왜 관뚜껑에 못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그 시체부터 이해해야 한다. 버텍스 AI는 8개월 전에 입주했다. 그때 그들은 달랐다. 마커스라는 CFO와 조용하고 천재적인 엔지니어 CEO가 회사를 운영했다. 나는 마커스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상업용 임대 계약서가 제안서가 아니라 성경과 같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레몬 광택제 냄새가 나는 회의실에서 고급 와인을 따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건물을 존중했다. 그는 역사를 존중했다. 하지만 판교에서 회사의 시간은 강아지의 시간처럼 빠르게 흐른다. 6개월 전 버텍스는 6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받았다. 그 돈과 함께 거만함이 찾아왔다. 마커스는 공격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밀려났다. 조용한 엔지니어 CEO는 허울뿐인 역할로 밀려났고 그 자리에 그로스 해커들이 들어왔다. 최민준 같은 인간들 말이다. A동의 분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의 미니멀리즘, 티크 목재, 은은한 조명, 정적으로 디자인했던 로비는 갑자기 더 열심히 빠르게 실행하고 파괴하라.
같은 문구가 적힌 네온 사인으로 뒤덮였다. 그들은 말 그대로 파괴했다. 자동 블라인드를 고장냈다. 로비 커피 머신을 박살냈다. 전동 킥보드를 실내에서 타겠다고 고집하다가 석회석 바닥을 긁어놓았다. 나는 참았다.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임대료는 터무니없이 비쌌고 그들은 제때 입금했다. 하지만 돈으로 매너를 살 순 없었고 품격은 더더욱 살 수 없었다. 오전 10시경 열쇠 사건이 있고 몇 시간 후 나는 1층 공용 카페로 내려갔다. 입주사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최고급 원두, 유명 베이커리 빵 등등. 버텍스 직원들 무리 뒤에 누가 서 있었을까? 그들은 다 똑같아 보였다. 파타고니아 조끼, 편한 운동화, 그리고 공황 상태에 빠진 듯한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들. 최민주는 줄 맨 앞에 있었다. 20피트 밖에서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귀리 우유 오아트 밀크가 떨어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큰 게 아니라 보여주기 식이었다. 자신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기를 원했다. 사회학 석사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냥한 바리스타 지은 씨는 겁에 질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배송이 늦어져서요. 아몬드, 두유, 일반 우유는 있습니다. 난 아몬드 안 먹어. 아몬드는 꿀벌한테 안 좋다고. 지은 씨, 꿀벌 싫어해? 최민주는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대리석 위에 플래티넘 카드를 딱딱 두드렸다. 내가 이 사무실 임대료로 프리미엄을 내고 있어. 그 프리미엄에는 귀리 우유도 포함된 거라고. SLA 서비스 수준 협약에 있다고. 나는 눈을 깜빡이며 서 있었다. SLA에 그런 내용은 절대 없었다. 내가 쓴 SLA니까. 거기엔 공조 시스템 가동 시간, 보안 순찰,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만 포함되어 있다. 중간 관리자의 까다로운 견과류 음료 취향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지은 씨가 더듬거렸다. 확인하지 말고 고쳐놔. 인턴 보내서 백화점을 털어오든가. 상관없으니까. 내 커피 당장 가져와. 안 그러면 건물 관리실이랑 여기 업체 퀄리티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할 거니까 내가 앞으로 나섰다. 두꺼운 재킷을 고쳐 입었다. 영락없는 관리 직원처럼 보였다. 선생님, 내가 목소리를 낮추고 공손하게 말했다. 두 블록 앞에 마트가 있습니다. 직원분 중 한 분이 다녀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최민준이 획 돌아서 나를 보았다. 주차장 사건 때문인지 나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그에게 인간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떴다. 아, 또 당신이네. 발레 파킹. 내 차 주차했어? 차는 두신 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가 날카롭게 웃음을 터뜨렸다. 쓸모없기는 이 건물에서 코드 짜는 사람 말고는 다 쓸모가 없다니까. 그가 다시 지은 씨에게 돌아섰다. 주문 취소해. 트위터에 올릴 거야. 이 건물 완전 구리네. 그는 상어를 따라다니는 빨판 상어들처럼 수행원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버텍스의 주니어 직원으로 보이는 피곤한 눈의 사이즈가 새치수는 커 보이는 후드티를 입은 젊은 여자가 카운터에 남았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최민준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지은 씨에게 속삭이며 팁통에 5,000원을 넣었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저 사람. 좀 과해요. 인사팀의 저 사람 파일이 백과사전 두께라는데 매출을 가져오니까 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패배감 젖은 표정을 지었다. 걸어다니는 소송 폭탄이죠. 그래요? 내가 무심한 척 물었다. 안타깝네요. 건물은 원래 참 조용한데. 네, 뭐. 그녀가 블랙커피를 집어들며 한숨을 쉬었다. 조용한 것도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저 인간 이사회 설득해서 캠퍼스 전체를 인수하려고 하거든요. 안뜰 정원을 밀어버리고 풋살장을 만들겠대요. 그녀는 걸어갔다.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안뜰, 내 안뜰. 20년 전 남편이 직접 심은 단풍나무가 있는 그곳. 명상과 사색을 위해 설계된 그곳. 풋살장이라고? 뱃속에서 치솟는 분노는 뜨겁지 않았다. 차가운 액체 질소 같았다.
나는 지윤 씨를 보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줘요, 지은 씨. 저 사람은 신경 쓰지 마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임 여사님. 지은 씨가 속삭였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다. 사람들을 흙먼지 취급한다니까요. 흙은 인내심이 강해, 지은 씨. 내가 컵을 받아들며 말했다. 흙은 결국 모든 걸 덮어버리거든. 나는 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돌아갔다. 전에는 호기심 정도였지만 이제는 사명감이 생겼다. 풋살장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계약서를 다시 봐야 했다. 마커스가 그 계약서에 얼마나 많은 여지를 남겨뒀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지를 1인치도 남김없이 사용하여 최민준의 커리어를 목매달아 버릴 생각이었다. 이틀 뒤 아침 7시에 차감기 소리가 캠퍼스를 깨웠다. 나는 아직 사무실에 없었다. 남쪽 잔디밭의 관계 라인을 점검하고 있었다. 유리 외벽에 반사된 굉음이 들렸고 부츠 밑창으로 진동이 느껴졌다. 공사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공사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공사에는 나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는 아무것도 승인하지 않았다. 나는 골프카트를 몰았다. 그래, 골프카트가 있고 타고 있으면 좀 우스꽝스럽지만 효율적이다. 코너를 돌아 방문객 주차장으로 갔더니 거기 있었다. 급속 충전 솔루션이라고 적힌 흰색 벤 3대. 인부들이 입주사 주차장이 아닌 방문객 주차장에 멀쩡한 아스팔트를 갈아엎고 있었고 장식용 갈대밭을 파헤쳐 배관을 묶고 있었다. 최민주는 깨끗한 안전모를 쓰고 아이패드로 도면을 가리키며 서 있었다. 나는 카트를 세우고 걸어갔다. 파괴의 현장은 참혹했다. 그들은 다 자란 맹문동 군락 3곳의 뿌리를 잘라버렸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캠퍼스 전체에 메인 광케이블 트렁크가 들어있는 옹벽을 향해 드릴질을 하고 있었다. 멈춰요. 내가 팔을 흔들며 소리쳤다. 당장 중단해. 작업반장이 캔버스 재킷을 입은 미친 아줌마를 보고 주저했다. 차감기 소리가 잦아들었다. 최민준이 천천히 뒤를 돌았다. 눈을 어찌나 심하게 굴리는지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다. 아, 젠장. 또 당신이야? 스토킹해요? 닦을 화장실 없어요? 여기선 굴착 못합니다. 나는 모욕을 무시하며 말했다. 이곳은 방문객 주차장이고 저 벽에는 비동으로 연결되는 광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저길 뚫으면 옆 건물 의학연구소 인터넷이 다 끊깁니다. 거긴 실시간 임상시험 중이라고요. 진정해요, 할머니. 최민준이 비웃었다. 임원용 개인 EV 충전기를 설치하는 중이야. 우린 전용 슈퍼차저가 필요하다고. 의학 너드들이나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내 타이칸을 20분 만에 충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허가는 받았어요? 내가 물었다. 임대인 승인은 받았냐고요? 내가 임대인이나 다름없지. 그가 코웃음 쳤다. 버텍스가 이 단지 임대료의 60%를 내고 있어. 내가 여기 주인이라고. 보안 부르기 전에 비켜요. 내가 보안입니다. 내가 중얼거렸다. 그는 이미 작업반장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계속 뚫어요. 또 방해하면 호스로 물 뿌려버려요. 나는 뒤로 물러섰다. 나는 도랑 사진을 찍었다. 잘려나간 뿌리 사진을 찍었다. 충전소 설치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걸어 나왔다. 그가 내가 여기 주인 놀이를 하고 싶어 한다 이거지. 좋아. 그날 저녁 메인 로비에서 월간 입주사 믹서 파티가 있었다. 보통 나는 건너뛴다. 싸구려 화이트 와인과 명함 교환이 전부니까. 하지만 오늘 밤은 작업복 위에 블레이저를 걸치고 나름의 정장이다. 내려갔다. 로비는 시끄러웠다. 버텍스가 자연스럽게 행사를 장악했다. DJ를 불러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EDM을 틀어대고 있었다. 최민주는 젊은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샴페인 잔을 지휘봉처럼 들고 있었다. 나는 탄산수를 홀짝이며 물이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그래서 내가 그 늙은 마녀한테 말했지. 최민준이 베이스 소리 너머로 소리치며 아침에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발전을 막고 싶으면 도서관에나 가라고. 우리가 곧 여기 전체를 접수할 거야. 뒤편에 있는 멍청한 정원을 싹 밀어버리고
드론 착륙장을 만들 거라고. 무리가 웃었다. 아첨하는 웃음이었다. 하지만 임대 계약은요? 누군가 물었다. 임대인 허락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최민준이 비웃었다. 임대인은 무슨 페이퍼 컴퍼니야? 머서 홀딩스인가 뭔가. 아마 강남이나 해외 사는 늙은 꼰대겠지. 입금만 되면 신경 안 써. 난 계약서 읽어보지도 않았어. 왜 읽어? 우린 버텍스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계약서를 읽지도 않았다. 그 말이 아름답게 빛나는 표적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그는 몰랐다. 지역권 조항에 대해 몰랐다. 평온 향유권 규정에 대해 몰랐다. 그리고 제22조 시설물의 중대한 변경 및 자산 몰수 조항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다. 나는 미소 지었다. 며칠 만에 지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나가려는데 최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가 조롱하듯 윙크했다. 공짜 술 즐기슈. 청소부 아줌마. 그가 입모양으로 말했다. 나는 물잔을 들어 건배 제스처를 취했다. 건배, 최 이사. 실컷 마셔도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밤9시였다. 나는 박미경 씨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내 외부 규정 준수 담당관이다. 그녀는 골초의 전직구청 건축과 공무원 출신으로 모든 사람을 싫어하지만 건축법 위반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다. 미경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일 하나 있어요. 그 IT 회사 놈들이야? 그녀가 걸걸한 목소리로 물었다. 맞아요. 뭐 부셨어? 공용구역에 미승인 고전압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광케이블 매설지를 파헤치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라이터 켜는 소리. 깊게 빨아들인 숨소리. 내일 아침 6시에 갈게. 미경 씨가 말했다. 도면 가져와. 그 멍청이들 빨간 딱지로 묻어버릴 테니까. 아, 미경 씨, 창문 아래로 번쩍이는 파티 조명을 내려다보며 내가 말했다. 딱지로만 끝낼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파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미경 씨는 약속대로 도착했다. 살인사건 해결은 포기하고 건축법에 집중하기로 한 누아르 영화 형사 같은 모습이었다. 트렌치 코트를 입고 흉기처럼 보이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스팔트에 파인 도랑을 보았다. 비차폐 전선관, 그녀가 플라스틱 파이프 조각을 발로 차며 중얼거렸다. 매설 깊이 45cm 미만, 경고 테이프 없음. 이건 화재 위험에, 낙상 위험에, 전기 설비 규정에 대한 모욕이야. 기록해줘요. 줄자를 들고 내가 말했다. 그 후 3일 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었다. 최민준과 맞서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지켜보고 적었다. 파일은 점점 두꺼워졌다. 주차나 충전기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규칙 따위는 구시대 산업의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들여다보면 어디서나 썩은 내가 진동한다. 위반일, 무단전대, 3층 비품 창고에서 암호화폐 채굴기를 돌리는 스타트업을 발견했다. 최민주는 그들에게 임대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었다. 명백한 독점 사용권 위반이었다. 위반이 소방 규정, 서관 비상구를 테이블 축구 게임기와 흙 팔레트로 막아놓았다. 미경 씨는 그걸 보고 마녀처럼 웃었다. 불나면 그녀가 껄껄거렸다. 누가 골키퍼 할지 정하다가 비명 지르며 죽겠군. 위반 3. 소음 공해. 내 최고의 세입자이자 5년치 임대료를 선납한 옆 건물 의학연구소에서 공식 항의를 했다. 버텍스의 창의적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 튼 우퍼 스피커가 연구실 현미경을 진동시킨다는 것이었다. 여기가 무슨 위워크인 줄 아나 봐. 문어발식으로 연결된 멀티탭에 꽂힌 맥주 냉장고 사진을 찍으며 미경 씨가 말했다. 대학교 동아리방인 줄 아나 보네. 당신이 주인인 거 모르니까 이러지. 왜 말 안 했어? 내가 맥주 냉장고 사진을 보았다. 말하면 그냥 사과하고 벌금 내려고 할 테니까요. 매력 발산하며 넘기려고 하겠지. 난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미경 씨. 그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박살나길 원해요. 즐기고 있구만. 그녀가 맹렬히 받아 적으며 핀잔을 주었다. 내 자산을 보호하는 중이에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즐기고 있었다.
덫이 닫히는 느낌을 즐기고 있었다. 조사의 전환점은 목요일에 찾아왔다. 로비에서 황동난간을 닫고 있었다. 그래, 가끔 그런 일을 한다.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그때 최민준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시끄럽게 서성거리고 있었다. 네, 이사회에서 자금 소진율 가지고 딴지 거는데 그가 말했다. 제가 말했죠. 시설 문제는 꽉 잡고 있다고. 주차장 부지 임대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네, 뻥 좀 쳤죠. 누가 신경 써요? 그 사람들은 뉴욕에 있는데. 주차 칸세러 여기까지 날아오겠어요? IPO 기업 공개 때까지 기업 가치만 유지하면 난 엑시트 할 거니까. 나는 얼어붙었다. 걸레질하던 손이 멈췄다. 그는 단순히 나쁜 세입자가 아니었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다. 회사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없는 자산, 구체적으로는 내 주차장을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가 내 변호사인 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날카롭고 유능한 사람이다. 한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가정해보죠. 세입자가 자금 확보를 위해 공용구역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공용구역이 임대인 통제하에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건 단순 위반인가요? 아니면 사기인가요? 한 변호사가 껄껄 웃었다. 임 대표님, 그건 법인격 부인 감인데요. 임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왜요? 누가 멍청한 짓을 합니까? 버텍스요. 내가 말했다. 그 AI 친구들. 유니콘인 줄 알았더니 고깔 모자 쓴 당나귀였어요. 변호사님, 채무 불이행 통지서 준비해 주세요. 아직 보내진 말고요. 하나 더 필요해요. 뭔데요? 그가 한 번 더 저지르길 기다려야 해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증인 앞에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해요. 조용히 계실 때가 제일 무섭다니까, 대표님. 조용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님. 음소거 중인 거죠. 전화를 끊었다. 파일은 OCM 두께가 되었다. 사진, 데시벨 측정치, 소방서 보고서, 그리고 이제 증권 사기의 징후까지. 하지만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다. 물주들 앞에서 내 자산을 모독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우주는 가끔 인내하는 자에게 보상을 내린다. 로비 모니터에서 일정을 보았다. 금요일 오후 2시. 버텍스 AI 글로벌 투자자 현장 방문. 완벽했다. 금요일 오후. 태양은 높고 잔인하게 떠서 아스팔트의 색을 탈색시키고 있었다. 검은색 대형 SUV 차량 행렬이 정문 앞에 섰다. 흔한 우버블랙 무리가 아니었다. 진짜 돈 냄새가 났다. 소프트뱅크 자금, 국부 펀드 자금, 내 차보다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열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회의적인 표정들이었다. 최민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킷은 입었지만 운동화를 신은 채였다. 그는 조증에 가까운 에너지로 떨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버텍스 캠퍼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흑손과 모르타르로 직접 지은 것처럼 팔을 벌리며 선언했다. 나는 근처에서 입구 쪽 생울타리를 다듬고 있었다. 숨은 게 아니었다. 듣고 싶었다. 보시다시피 최민준이 본관을 가리켰다. 우리는 이 시설을 워크플로우에 완벽하게 통합했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북쪽 윙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계획 따윈 없었다. 갱신 옵션조차 없었다. 투자자 중 한 명, 은발의 독일 억양을 쓰는 엄격해 보이는 노신사가 주차장을 정확히는 바로 앞에 그 자리를 가리켰다. 내 자리. 벤틀리가 또다시 대각선으로 주차되어 있었다. 매우 인상적이군요. 독일인이 말했다. 하지만 벨리 쪽은 주차가 힘들 텐데. 야, 확보된 배정구역이 있습니까? 오, 물론이죠. 최민준이 웃으며 그 남자의 등을 두드렸다. 저 벤틀리 보이시죠? 저게 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앞쪽 주차장 전체를 통제합니다. 우선 사용권이 있어요.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하는 수준이죠. 그때 그가 나를 보았다. 3미터 거리에서 전정 가위를 들고 있는 나를. 독일인이 나를 보고 최민준을 보았다. 그리고 저 직원들은 최민준이 비웃었다. 시간제 청소부입니다. 야,
어이, 아줌마. 그가 나에게 손가락을 튕겼다. 손가락을 튕겼다. 보도블록에 낙엽 좀 치워요. 우리 회의 중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손님들 오셨을 때는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닐 수 없나? 쓰레기통에서 잔 사람 같잖아. 투자자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추악한 순간이었다. 약자를 짓밟으며 권력을 과시하는 순간. 나는 최민준을 보았다. 독일인 투자자를 보았다. 벤틀리를 보았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다. 좋아. 빨리빨리 좀 합시다. 최민주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무리를 안으로 이끌었다. 자, 서버실로 가시죠.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육중한 유리문이 찰칵 닫혔다. 나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태양이 목덜미를 내리쬐었다. 손에 쥔 전정 가위의 무게가 느껴졌다. 모욕이란 참 묘한 것이다. 묵혀두면 썩지만 정제하고 증류하면 연료가 된다. 고옥탄가의 청정연료. 그는 자금줄들 앞에서 나를 청소부 아줌마라고 불렀다. 내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고를 받고도 내 자리에 주차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엔 메모 앱을 열지 않았다. 연락처를 열었다. 한 변호사나 미경 씨 이름을 지나쳐 스크롤을 내렸다. 2년 전 음주 운전자가 하역장에 세단을 버리고 갔을 때 이후로 쓴 적 없는 번호를 눌렀다. 장수 특수레카. 믹서기에 자갈을 간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장 사장님, 저 임정숙이에요. 아이고, 임 여사님. 오랜만이십니다. 배터리 방전되셨어요? 아니요, 장 사장님. 부지에 경고 표지판 위반 차량이 있어서요. 지정 주차구역 무단 사용, 상습 위반. 차종은 벤틀리 컨티넨탈 GT, 무광 블랙. 장 사장이 휘파람을 불었다. 우와, 그거 덩어리 큰 놈인데 길가로 빼드릴까요? 나는 건물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 로비에서 최민준이 벽화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하는 게 보였다. 아니요, 장 사장님. 길가가 아니에요. 압류 부탁해요. 동서울 폐차장 뒤에 있는 사장님 차고지로 가져가세요. 그거 보관료 장난 아닐 텐데 여사님. 차 주인이 길길이 날뛸 텐데요. 차 주인은 지금 투자자들한테 거짓말하느라 바빠요. 장 사장님, 10분 안에 올 수 있어요? 여사님이 부르시는데. 이미 시동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허리춤에 다시 찼다. 가장자리가 날카롭기를 원했다. 내가 곧 집행할 조항처럼 예리하게. 임대 계약서 제14조 D항 3목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내 남편 상훈 씨는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다. 가난하게 자란 그는 누군가에게 1인치를 내어주면 1마일을 가져가고 나중에는 자값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 것이라 믿었다. 우리가 이 캠퍼스의 표준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훈 씨는 소위 그 조항을 고집했다. 법적으로는 지역권 위반에 대한 동산 유치권으로 알려져 있다. 아주 작고 아주 구속력 있는 글씨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주차 배정, 공용구역 사용 또는 안전수칙에 대한 반복적이고 문서화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위반 자산을 제거할 권리를 보유한다. 또한 해당 위반이 체납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과 동시에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로 해당 자산을 유치할 수 있다. 최민주는 단순히 내 자리에 주차한 게 아니었다. 허가 없이 EV 충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전력망과 조경에 약 4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암호화폐 채굴장을 돌려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요금을 폭증시켰다. 엄밀히 말해 버텍스는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으로 나에게 약 1억 원 가까운 빚이 있었다. 벤틀리는 중고가 3억 정도, 완벽한 담보였다. 장 사장은 12분 만에 도착했다. 그의 트럭은 괴물이었다. 압류된 아반떼들의 유령처럼 덜그럭거리는 체인을 단 평판 트럭. 저 예쁜이입니까? 장 사장이 운전석 밖으로 몸을 내밀며 물었다. 불지 않은 시가를 씹고 있었다. 저거예요. 내가 가위로 가리키며 말했다. 키는요? 없어요. 끌고 가세요. 장 사장이 씩 웃었다. 내 귀엔 음악 소리죠. 과정은 폭력적이고 아름다웠다.
장 사장은 봐주는 법이 없었다. 그는 벤틀리의 뒷바퀴 축에 윈치를 걸었다. 차가 파킹 피해 상태에 주차 브레이크까지 걸려 있었기에 뒷바퀴는 잠겨 있었다. 윈치가 비명을 질렀다. 벤틀리는 억지로 끌려가며 신음했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다. 마치 공룡이 죽어가는 소리 같았다. 유리 로비 안에서 고개들이 돌아가는 게 보였다. 투자자들이 보고 있었다. 최민준도 보고 있었지만 방음 유리 때문에 끼익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저 거대한 트럭이 이사님의 보물 1호를 끌고 가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유리를 손바닥으로 치며 달려왔다. 자기 멍청함이라는 상자에 갇힌 마인 배우 같았다. 장 사장이 체인을 고정했다. 어디로요? 깊숙한 보관소로요, 장 사장님. 문은 개 있는 거기. 알겠습니다, 사장님. 장 사장이 차를 몰고 나갔다. 벤틀리는 평판 위에서 패배한 짐승처럼 위아래로 흔들렸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커피를 새로 내렸다.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3분 후 내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안내 데스크였다. 임 여사님, 저 버텍스의 클로이예요. 최 이사님 비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 클로이 씨. 뭘 도와드릴까요? 최 이사님이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차를 도난당했다고, 경찰 부르겠다고, 여사님이 보셨다고. 보는 정도가 아니었죠, 클로이 씨. 누가 가져갔는지 봤어요? 봤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 이사한테 전하세요.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그의 차량은 시설물 파손에 대한 담보로 임대 계약서 제14조 D항에 의거해 확보되었다고요. 무허가 전기공사와 조경 파괴에 대한 미지급 유치권이 해결될 때까지 보안구역에 주차되어 있다고 전하세요. 침묵. 견인하셨다고요? 압류했어요, 클로이 씨. 차이가 있죠. 압류는 나한테 법적 권리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권리가 있고요. 세상에, 그녀가 속삭였다. 저 죽이려고 할 텐데요. 아무도 안 죽여요. 클로이 씨, 그는 양아치예요. 양아치들은 장난감을 뺏으면 무너집니다. 전 이만 이사회 준비를 해야 해서요. 이사회요? 여사님은 이사가 아니시잖아요. 당신네 이사회가 아니에요, 클로이 씨. 아직은 아니지. 하지만 최 이사한테 이메일 확인하라고 하세요. 내 변호사가 방금 채무 불이행 통지서를 보냈거든요. 전화를 끊었다. 사무실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것은 여왕 퀸을 위치로 옮기고 상대방이 이미 세수 전에 게임이 끝났다는 걸 깨닫기를 기다리는 체스 선수의 침묵이었다. 유리벽으로 된 건물에서 소문은 빨리 퍼진다. 오후 4시가 되자 벤틀리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전설이었다. 계량기를 확인하러 지하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다른 스타트업의 젊은 엔지니어 2명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야, 버텍스 얘기 들었어? 한 명이 속삭였다. 차 사건? 대박이야. 집주인이 사실 무슨 조직폭력배 프런트라던데? 벤처 캐피털 투어 중에 벤틀리를 견인해 갔대. 최 이사 완전히 멘붕 왔더라. 독일 투자자들은 회사가 망해서 압류당한 줄 알고 그냥 나갔다던데 나는 미소를 참으며 층수 표시만 쳐다봤다. 조직 폭력배 프런트라. 청소부 아줌마보다는 맘에 드네. 생태계가 뒤집히고 있었다. 최민준의 힘은 무적이라는 환상에서 나왔다. 규칙을 어기고도 승리하는 놈. 하지만 규칙을 어기고 패배하면 그저 골칫덩어리일 뿐이다. 책상으로 돌아와 파일을 열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견인은 물리적 타격이었다. 이제 구조적 타격이 필요했다. 나는 이메일 초안을 작성했다. 내 이름이 아닌 우려하는 입주사 협의회 나와 박미경 씨가 전부인 단체 이름으로 비상구 화재 위험 사진을 첨부했다. 데시벨 측정 기록을 첨부했다. 무단 암호화폐 채굴 로그를 첨부했다. 그리고 버텍스의 모회사인 뉴욕의 거대 대기업 오닉스 홀딩스에 일반 문의 메일함으로 보냈다. 제목 판교 캠퍼스 리스크 평가 및 법적 책임 노출건. 건조했다. 지루했다. 치명적이었다.
기업 이사회는 감정 따위 신경 안 쓴다. 그들은 법적 책임에 신경 쓴다. 막힌 비상구 때문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으면 소송을 당한다. 채굴기 때문에 전력망이 터지면 소송을 당한다. 토요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최 이사는 재택근무를 한다고 보고됐다. 아마 차가 없어서였겠지만 월요일 아침 전화가 울렸다. 클로이가 아니었다. 국제전화 국가번호 1, 뉴욕이었다. 임정숙 대표님 되십니까? 여자의 목소리, 명료하고 효율적이었다. 오닉스 홀딩스의 법무총괄 강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이사님. 우리 포트폴리오 회사인 버텍스 AI와 관련해 충격적인 문서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임대 위반, 무허가 공사, 그리고 차량 압류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차량은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였습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표준 절차죠, 그렇죠? 임 대표님, 저희가 수요일에 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버텍스 경영진에 대한 긴급 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표님도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적 책임의 범위를 파악해야 해서요. 기꺼이 돕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회의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네, 건물이 실제로 안전한가요? 아니면 안전모를 가져가야 하나요? 건물은 안전합니다, 강 이사님. 세입자가 위험 요소일 뿐이죠. 알겠습니다. 수요일에 뵙죠. 덫은 완전히 닫혔다. 그들은 최민준을 방어하러 오는 게 아니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러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집도일을 수술대에 초대했다. 나는 화요일을 준비하며 보냈다. 작업화는 신지 않았다. 옷장에 가서 상훈 씨가 죽은 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갑옷을 꺼냈다. 맞춤형 아르마니 정장, 차콜 그레이 실크 블라우스, 판사봉처럼 권위 있게 또각거리는 힐. 나는 마지막으로 부지를 돌았다. 벤틀리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오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나중에 문지르면 될 일이었다. 클로이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지쳐 보였다. 임 여사님. 그녀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정장 입은 내 모습은 처음이었을 테니. 안녕, 클로이 씨. 달라 보이시네요. 회의가 있어서요. 그녀가 건물을 보더니 다시 나를 보았다. 깨달음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 이사회, 최 이사님이 기겁하고 있는 그 회의. 그거군요. 그녀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바닥에 던져 굽으로 비벼 껐다. 안에서 시너지 어쩌고 하는 슬라이드 만들고 있어요. 말로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못할 거예요. 내가 말했다. 클로이가 나를 보더니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행운을 빌어요, 임 대표님. 아주 지옥을 보여주세요. 보여줄 생각 없어요, 클로이 씨. 그냥 전부 되찾아올 생각입니다. 버텍스 건물 꼭대기층 회의실에서는 청계산이 보인다. 아름다운 방이다. 내가 테이블을 골랐으니까 6m짜리 재생 호두나무 원목 테이블. 오전 10시 방은 꽉 차 있었다. 오닉스 홀딩스에서 온 정장 차림 3명이 한쪽에 앉아 있었다. 강의사는 프라다를 입은 상어 같았다. 최민주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건조기에서 자고 일어난 사람 같았다. 땀을 흘리고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최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혼란이 얼굴을 덮쳤다. 입을 열어 쓰레기통을 비우라거나 물을 더 가져오라고 하려던 참이었을 것이다. 그때 그는 정장을 보았다. 서류 가방을 보았다. 강의사가 나에게 존경을 담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이 여자가 여기 왜 있어? 최민준이 얇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 비공개 이사회야. 보안 불러. 앉아요, 최 이사. 강의사가 아이패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임 대표님은 우리 요청으로 오셨습니다. 건물 소유주이자 현재 우리의 최대 담보 채권자십니다. 최민준의 턱이 떨어졌다. 채권자라니. 시설 관리자잖아. 건물주입니다. 최 이사. 내가 그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리고 땅과 주차장도 내 거죠.
나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다. 시작하죠? 강 이사가 말했다. 최민주는 노력했다. 맙소사. 정말 노력했다. 피벗 포인트니 파괴적 스케일링이니 하는 슬라이드 덱을 읊어댔다. 아이디어화 나 패러다임 같은 단어를 썼다. 손을 휘저었고 땀을 흘렸다. 이사회 멤버들은 죽은 생선 같은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최 이사, 강 이사가 문장 중간에 말을 끊었다. 운영 예산으로 넘어가죠. 시설관리 비용에서 6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고 유치권에 대한 법적 통지가 있습니다. 그거 최민준이 나를 가리켰다. 저건 괴롭힘이에요. 이 여자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고요. 내 차를 훔쳐갔어.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거라고요. 내가 팁을 안 줬거나 뭐 그래서. 이건 미친 짓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강 이사가 나를 보았다. 임 대표님, 나는 일어섰다. 노트북은 연결하지 않았다. 슬라이드도 쓰지 않았다. 파일을 열고 사진 한 장을 호두나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첫 번째 위반 사진이었다. 3주 전 방문객 주차장을 파헤치는 급속 충전 차량 옆에 주차된 벤틀리의 시간이 찍힌 사진. 이건 3주 전 사진입니다. 도시의 광케이블 매설 지역권을 위반한 무허가 공사 현장입니다. 저 공사는 옆 건물 의학 임상시험을 중단시킬 뻔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과태료가 하루 1,000만 원입니다. 나는 또 다른 서류를 밀었다. 이건 소음 위반에 대한 경찰 신고서입니다. 또 한 장. 이건 막힌 비상구에 대한 소방서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계약서를 톡톡 쳤다. 임대 계약서입니다. 제14조. 최 이사는 주차장을 소유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확장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주차장에 대한 구조적 손상을 야기한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해 현재 임대 계약은 내 재량으로 해지 가능합니다. 나는 최민준을 보았다. 그는 줄어들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다. 나는 손해배상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이사회에 말했다. 당신들 돈은 필요 없어요. 돈은 많으니까. 내가 여기 온 건 이 남자가 내 자산에 대한 리스크 리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캠퍼스를 대학 동아리처럼 취급합니다. 직원들을 학대하고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는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다. 엉뚱한 곳에 주차를 하죠. 내 차. 최민준이 웅얼거렸다. 내 차 훔쳐갔잖아. 담보를 압류한 겁니다. 내가 정정했다. 당신이 서명했지만 읽지는 않은 계약서에 따른 내 권리로서. 강 이사는 서류를 보았다. 최민준을 보았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덮었다. 감사합니다, 임 대표님. 강 이사가 말했다. 명확해졌네요. 그녀는 최민준에게 돌아섰다. 최 이사, 지금 즉시 정식 해고 심사가 있을 때까지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사원증과 회사 기기 반납하세요. 이럴 순 없어. 최민준이 일어서며 비명을 질렀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 내가 곧 버텍스라고. 당신은 세입자일 뿐이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지금 퇴거당하는 중이고 보안팀? 5분 전에 문자에 둔 내 보안 요원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최민준 씨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세요. 강 이사가 말했다. 최민준은 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오만함은 남아있지 않았다. 공포뿐이었다. 내 차 그가 속삭였다. 내 차 어딨어? 장 사장한테 물어봐요. 내가 말했다. 수치의 행진은 기업의 오래된 전통이지만 이런 건 처음 봤다. 최민주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건물에서 쫓겨났다. 가짜 다육이 화분과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했을 게 분명한 세계 최고의 상사 머그컵이 담긴 종이 상자를 들고서 보통 배달 기사님들에게 차 좀 빼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며 하루를 보내는 내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그 양옆에 섰다. 오늘 그들은 처형 집행인 같았다. 나는 이사회 멤버들 뒤를 따라 걸어 나갔다. 우리는 광장 계단에 섰다. 안개가 걷혔다. 해가 빛나고 있었다.
공기에서 제스민과 정의의 냄새가 났다. 최민주는 보도블록 끝에 멈췄다. 왼쪽을 보았다. 오른쪽을 보았다. 탈차를 찾고 있었지만 회사폰은 압수당했고 차는 견인당했다. 그때 육중한 디젤 엔진 소리가 코너를 돌아 울렸다. 장 사장이었다. 하지만 벤틀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었다. 소방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버텍스 회사 차인 테슬라 모델 X를 견인하고 있었다. 운전자인 장 사장의 사촌 동생이 입구를 지나며 속도를 줄였다. 정장을 입은 나와 상자를 든 최민준을 보았다. 사장님, 운전자가 창밖으로 소리쳤다. 리스트 받았습니다. 다음엔 뭐 가져갈까요? 나는 빨간색 연석을 따라 불법 주차된 버텍스 회사 차들을 가리켰다. 전부 다요. 내가 말했다. 소화전 맡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최민준이 흐느낌과 비명이 섞인 소리를 냈다. 저건 영업용 차량인데. 이제는 아니죠. 내가 말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는 이사회 멤버들을 지나 최민준 앞에 멈췄다. 있잖아요. 내가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말했다. 그냥 키를 주었더라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차를 옮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가 젖은 빨간 눈으로 나를 보았다. 당신은 괴물이야. 아니요, 최 이사님. 내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나는 건물주 랜들러고 당신은 지금 무단 침입 중입니다. 나는 보안요원에게 고개를 돌렸다. 부지 밖으로 내보내세요. 나는 그들이 그를 캠퍼스 가장자리, 진짜 세상이 시작되는 공공인도까지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작아 보였다.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의 영화에 나오는 엑스트라였다는 걸 깨달은 조끼 입은 흔한 남자처럼 보였다. 강의사가 내 옆으로 걸어왔다. 담배를 권했다. 나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일단 받았다. 불은 붙이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다. 무자비하시네요. 그녀가 말했다. 뉴욕의 대표님 같은 분이 필요한데 난 여기 날씨가 더 좋아요. 내가 말했다. 주차하기도 더 편하고 내일 임시이사를 임명할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지루한 사람으로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사람으로 그거 참 고맙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으로 걸어갔다. 나는 계단에 남았다. 벤틀리가 있던 자리를 보았다. 비어 있었다. 임정숙 전용 스텐실이 다시 선명하게 검은 아스팔트 위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내 자리로 걸어갔다. 그 정중앙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었다. 알림이 막 도착해 있었다. 오닉스 홀딩스에서 유치권 해제를 위해 버텍스에 위약금을 송금했다. 1억 원. 나는 즉시 그 돈을 캠퍼스 조경 개선 기금으로 이체했다. 수국을 더 심을 생각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가시가 돋친 선인장 몇 그루를 방문객 주차장 라인에 딱 맞춰 심을지도 모른다. 질감을 위해서 말이다. 나는 빈자리를 보았다. 유칼립투스 대신 매연과 커피향 섞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내 존엄성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잠시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을 뿐.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최민준이 발을 질질 끌며 만든 얼룩이 바닥에 있었다. 지은 씨 커피바에 있는 그녀를 불렀다. 네, 여사님. 그녀가 활짝 웃었다. 대걸레 좀 부탁해요. 그리고 귀리 우유 라떼 한 잔 줘요. 내가 쏠게요. 방금 배송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완벽하네요. 내가 미소 지었다. 내 사무실로 가져다 줘요. 정리할 서류도 많고 새로 작성해야 할 임대 계약서도 있어서요. 이번 계약서에는 열쇠 던지기에 관한 아주 특별한 조항을 넣을 생각이다. 스레드 끝? 건방진 테크브로가 해체되는 꼴을 즐겼다면 뭘 해야 할지 알 것이다. 하지만 진지하게 계약서 좀 읽어라 사람들아.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께 잘해드려라. 그분이 건물주일 수도 있으니까. 세상은 정의 구현 지침서를 나눠주지 않지만 어째서인지 정의는 항상 올바른 매일함으로 찾아간다. 이 이야기는 조용한 움직임이 시끄러운 자아를 언제나 이긴다는 증거다. 들어줘서 고맙다. 다음에 보자.